안녕하세요. 10.11억 투자입니다. 드디어 총 자산이 10억을 넘었습니다. 4월 28일에는 10억까지 21만원 부족했는데 지금은 10억을 1119만원 넘긴 상태입니다. 현재 손익은 코인 4,500만원 손실, 주식 3천만원 이익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자랑보다 이 돌파가 운인지 원칙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자산 캡처처럼 총 자산이 10억을 넘었습니다. 다만 10억을 넘긴 것보다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원칙을 지켰는지입니다. 먼저 이번 주 실제 매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코루 8주, 마벨 2배 16주, 속슬 11주를 팔아서 수익은 챙겼습니다. 그런데 매도한 돈을 현금으로 두지 않고 은 2배, 금 3배, 금광 3배, 서클 2배로 바로 옮겼습니다. 스트래티지 2배와 코어웨이브 2배도 새로 사면서 이번 주는 매도와 재매수가 모두 많았습니다. 이번 매매에서 잘한 점은 수익난 레버리지를 일부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아쉬운 점은 매도한 돈을 쉬게 두지 않고 바로 다시 샀다는 겁니다. 매도를 잘해놓고도 포트폴리오 전체 위험은 크게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제는 무엇을 샀느냐보다 팔고 나서 바로 다시 들어간 점이었습니다. 이번 매매를 복귀하면 시청자분들께도 남길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첫째, 수익률보다 내가 어떤 위험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둘째, 수익을 실현했으면 바로 재매수하지 말고 현금으로 한번 쉬어야 됩니다. 셋째, 다음 매수는 종목 이름보다 목표 비중에서 얼마나 부족한지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현재 추정 비중입니다. 미국은 25.4%, 한국은 7.6%입니다. 글로벌 4.2%, 금원자재 5.1%, 크립토 3.2%, 채권 3.8%입니다. 원화연금은 49.8%로 크지만 남아있는 레버리지 비중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현금 규모가 아니라 부족한 자산군을 얼마나 천천히 채울지입니다. 목표 비중과 비교하면 지금 부족한 쪽은 달러연금, 한국, 글로벌, 크립토입니다. 다만 부족하다고 바로 사면 현금은 줄고 위험자산만 다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정하되 한 번에 크게 사지는 않겠습니다. 종목을 먼저 고르기보다 부족한 자산군과 1회 매수 한도를 먼저 정하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실제로 사고 판 가격을 지금 가격과 비교하겠습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산 종목은 지금보다 더 올랐는지, 판 종목은 판 뒤 더 빠졌는지 보겠습니다. 잘한 매수도 있고 너무 빨리 판 매도도 있습니다. 이 구간은 다음 매매에서 반복할 것과 줄일 것을 고르는 복기입니다. 먼저 4월 28일 매도입니다. 코루, 마벨 2배, 속스를 일부 팔았습니다. 그런데 5월 1일 종가 기준으로는 세 종목 모두 매도가보다 더 올라 있었습니다. 코루는 판디 10%, 마벨은 9%, 속슬은 7.8% 더 갔습니다. 수익 실현 자체는 틀리지 않았지만 결과만 보면 매도 타이밍은 너무 빨랐습니다. 반대로 매수 쪽에는 바로 성과가 난 종목도 있었습니다. 코어웨이브 2배는 34.9달러에 사서 42.7달러, 아이온큐 2배는 42.4달러에서 47.7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서클 2배도 47.4달러 매수 뒤 41.3달러라서 단기 결과만 보면 괜찮았습니다. 이런 매수는 한 번에 크게 산 게 아니라 작은 주문으로 들어간 점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매수가 좋았던 건 아닙니다. 금광 3배는 198달러에 샀는데 162달러까지 내려와서 이 매수는 크게 틀렸습니다. 힘즈도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16%라서 손실 매수로 따로 봐야 합니다. 특히 변동성 큰 종목은 싸 보인다고 바로 물타기하면 손실이 더 빨리 커졌습니다. 나머지 매수 중에는 아직 승패를 단정하기 애매한 종목도 있습니다. 스트래티지 2배는 6.7%, 조비 2배는 8.5%라서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다만 로켓랩은 마이너스 3%라 아직은 약간 밀려 있습니다. 이 정도 구간은 맞았다 틀렸다보다 다음 주문 크기를 키우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원자재 레버리지 쪽은 이번 주 매수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은 2배는 거의 보합이지만 금 3배와 금광 3배는 매수가보다 내려와 있습니다. 특히 금광 3배는 198달러에 샀는데 162.9달러라서 손실폭이 컸습니다. 다음 주에는 원자재 레버리지 보강보다 이미 들고 있는 비중 관리가 먼저입니다. 이번 매매를 가격으로만 보면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코어웨이브, 아이온큐, 서클 2배처럼 작게 들어간 매수는 좋았습니다. 둘째, 코루, 마벨 2배, 속슬 매도는 판 뒤 더 올라서 타이밍이 아쉬웠습니다. 셋째, 금광 3배, 힘즈 2배처럼 손실이 큰 매수는 다음 주문 전에 기준을 더 빡세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목표가 가까워질수록 손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 저는 수익 실현은 했지만 매도 후 다시 위험 자산을 샀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족한 비중을 보강하되 가격을 쫓지 않고 작게 나눠 사겠습니다.
이제 같은 돈을 다른 전략으로 굴렸다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레이싱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레이싱입니다. 9명이 각자의 전략으로 레이싱 중입니다. 법비동은 S&P 90%, 미국 채권 10%, 태양은 올웨더, 주식 채권 금 원자재 균등 배분, 부엉이는 주식 60%, 채권 40%, 클래식 자산 배분, 도지는 비트코인 100%, 햄스터는 예금 3.5%, 조소는 슈드 배당 재투자, 코스피는 EWI 100%, 치타는 QLD 나스닥 2배 레버리지, 억투자는 제 실제 포트폴리오로 참가 중이에요. 이번 주 레이싱입니다. 짧은 구간이라 어떤 전략이 튀어나올지 보겠습니다. 이번 주 결과는 코스피 3.36%가 1위, 억투자는 0.82%로 5위입니다. 원인은 한국 반등 속도입니다. EWI 100% 전략이 짧은 구간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억투자는 미국 원자재 현금을 나눠들고 있어서 급 반등장에서는 일부러 덜 움직였습니다. 반대로 햄스터 같은 방어형은 흔들림은 작지만 이런 주간 랠리에서는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최근 30일 레이싱입니다. 한 달 동안 누가 가장 빠르게 치고 나왔을까요? 한 달 흐름에서는 추세가 더 선명하게 갈립니다. 30일은 치타 31.95%, 코스피 31.85%로 거의 동률입니다. 원인은 레버리지와 한국 관등의 동시 폭발입니다. QLD와 EWI가 같은 방향으로 크게 움직였습니다. 억투자는 7.04%로 5위입니다. 현금과 분산이 손실 방어에는 좋지만 한 달 급등장에서는 순위를 눌렀습니다. 햄스터는 0.29%라 꼴찌입니다. 예금형은 방향은 틀리지 않지만 상승단 가속도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 1년 거치식 레이싱입니다. 처음에 한번 넣었다면 누가 가장 멀리 갔을까요? 처음 선택한 자산이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 보겠습니다. 1년 거치식은 코스피가 178%로 압도적 1위입니다. 핵심 원인은 진입 시점입니다. 한국 반등 구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100% 들고 간 효과가 컸습니다. 억투자는 24%로 5위입니다. 여러 자산을 섞은 만큼 한 자산군의 대폭발을 온전히 먹지는 못했습니다. 도지는 마이너스 17%로 꼴찌입니다. 변동성 자산은 시작점이 낮으면 1년을 들고도 회복이 늦었습니다. 최근 1년 적립식 레이싱입니다. 나노 사면 순위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나노 사는 전략이 순위를 바꿀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1년 적립식은 코스피 83.73%가 1위, 억투자는 16%로 3위입니다. 원인은 분할 매수 효과입니다. 한 번에 산 것보다 진입 시점 리스크가 줄면서 격차가 좁아졌습니다. 억투자는 거치식 5위에서 적립식 3위로 올라왔습니다. 분산 포트는 한방보다 꾸준히 넣을 때 순위가 좋아졌습니다. 도지는 마이너스 13%입니다. 적립식도 하락 변동성은 줄였지만 자산 자체의 약세까지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레이싱에 넣어보고 싶은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미국 빅테크 100%, 금 50, 비트코인 50, 한국 반도체 100% 같은 시기입니다. 괜찮으면 캐릭터로 만들어서 다음 레이싱에 참가시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채널 로고는 실제 자산 금액과 연동됩니다. 자산이 바뀌면 로고 숫자도 같이 바뀝니다. 바쁘시면 영상 못 보셔도 로고만 보시면 됩니다. 10억 가는 과정이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0억은 이제 이미 찍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부터는 시즌2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즌2에서는 10억 이후 포트폴리오 룰을 다시 설계해 보겠습니다. 찍는 것보다 지키는 전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구독하고 다음 숫자도 같이 봐주세요.